드래곤볼 Z의 첫 번째 극장판 드래곤볼 Z는 1989년 7월 15일에 개봉했다. 이 극장판의 제목은 드래곤볼 Z라는 이름보다 나의 오반을 돌려줘 라는 제목이 더 유명한데, 해당 제목은 캐치프레이즈일 뿐 정식 제목은 드래곤볼 Z가 맞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마족인 가릭 주니어. 이름의 유래는 마늘이며 본편에서 베지터나 프리저가 드래곤볼로 얻고 싶어했던 영원한 생명을 손에 넣은 캐릭터다. 과거만 하더라도 드래곤볼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캐릭터였지만 후일 드래곤볼 슈퍼에서 합체자 마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은 더 이상 가릭 주니어만의 유니크함으로 남지 못했다. 부하로는 가릭 3인중이 있으며 이들의 이름은 각각 생강, 계피, 산초에서 유래되었다. 전체적으로 본편의 첫 에피소드인 라데츠 편과 유사점이 많다. 적에게 납치당한 오반이라던가 손오공과 피콜로의 연합, 불가사의한 힘을 쓰는 오반의 모습 등 라데츠 편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오공이 성인이 된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여의봉을 다시 사용하여 펼치는 액션도 이 극장판의 볼거리 중 하나. 가릭은 피콜로와 같은 마족이며 아버지인 가릭이 신과 신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한 것 등 손오공보다 피콜로의 라이벌에 더 가까운 악역으로, 감독인 니시오 다이스케는 역시 후루카와 토시오의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카미야 아키라지 라는 말과 함께 가릭 주니어의 성우로 카미야 아키라를 의도적으로 캐스팅했다고 한다. 신과 피콜로가 동일인이라 피콜로가 죽는다면 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콜로를 습격. 하지만 신이 죽게 된다면 드래곤볼도 사라진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습격했던 모양이다. 본작에서 오반의 힘에 밀려 자신이 펼친 암흑의 이공간 데드존으로 빨려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되지만 이후 극장판 보스들 중 유일하게 TVA에 다시 등장하는 쾌거를 이룬다. 이때 원래 가릭 주니어의 성우였던 카미야 아키라는 다른 일정 때문에 더빙을 맡지 못했고 극장판에서 니키 역을 맡았던 치바시게루가 대신 가릭 주니어 역을 맡게 된다. 등장 시기는 나메크성의 결정과 프리저 부자가 지구를 내습했던 사이에 재등장해 AG 763년 10월에 있었던 에피소드로 만들어졌다. TVA에서는 마족 사천왕이라는 새로운 부하들과 함께 등장하여 드래곤볼로 아버지인 가릭의 부하를 노린다. 극장판 초기의 적이라서 원래 파워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년에 한 번 지구에 접근하는 마족의 고양별 마융성으로 인해 파워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설정을 넣어 네일과 융합한 피콜로와도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덧붙여 가릭 주니어와의 최종 결전은 TV 방영 당시 일본 관서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에피소드이며 극장판과 TVA 모두 오반에게 완패한 캐릭터기도 하다. 관객 동원수는 22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7억 2천만 엔으로 13편의 극장판 중 흥행순위 13위를 기록했다. 두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녀석으로 1990년 3월 10일에 개봉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50년 동안 영구 빙벽에 갇혀있다 부활한 악의 과학자 위로 박사. 위로 박사의 디자인은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가 했는데 초기 디자인 당시에는 크기도 지금처럼 크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기계로 이루어진 신체들에서는 뇌 말고 다른 장기도 그려놓았었다고. 이름의 유래는 일본의 간식인 우이로며 신복인 코친 박사는 일본의 토종당 나고야 코친에서 유래. 코친이 만든 흉악전사 3인방은 각각 키시멘, 미소카츠, 에비후라이 등에서 유래되었다. 이들의 이름은 각본가인 코야마 타카오가 지었으며 유래가 된 5개 모두 토리야마 아키라의 고향인 나고야의 명물들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코친이 만든 잡병인 바이오맨의 디자인은 제베맨에서 색을 변형시키고 다른 것을 덧붙여 만든 디자인이지만 파워 자체는 무천도사에게 쉽게 당할 만큼 제베맨보다 강하지는 않다. 본작의 특이점으로는 무천도사가 간만에 일선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덕분에 오반과 무천도사가 함께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진귀한 작품이다. 덧붙이자면 무천도사와 피콜로가 함께 싸우는 것 역시도 본작이 처음. 그리고 이전 극장판이 라데츠 편을 모티브로 삼았다면 본작은 오공과 베지터와의 싸움을 모티브로 삼은 연출이 상당히 많다. 위로 박사와 손오공의 에네르기파가 부딪혀 오공이 에네르기파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개왕권 레벨을 사용하는 장면은 원작의 에네르기파와 갤릭포의 대결과 흡사한 연출이다. 기공파 대결에서 승리한 후 힘겨워하는 모습도 비슷하게 그려졌고 원기옥을 모으는 장면이나 기껏 모았던 원기옥을 다이렉트로 쓰지 못하는 것 역시 베지터 편과 매우 흡사. 이번 작에서도 여의봉은 등장했지만 지난번만큼 여의봉으로 액션을 보여주진 않았고 오반이 여의봉을 사용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극장판 크리링의 시그니처 대사인 왜 나만? 이라는 대사가 처음 나온 게 바로 이 극장판이다. 관객 동원수는 27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9억 5천만 엔으로 극장판 중 흥행순위 10위를 기록했다. 세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지구 통제로 초결전. 1990년 7월 7일에 개봉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손오공과 똑같이 생겼지만 피부색과 성격이 다른 사이어인 타레스.
성우는 손오공 역을 맡았던 노자와 마사코가 맡았는데, 이는 각본가인 코야마 타카오가 노자와 마사코를 골려주려고 손오공과 손오반, 타레스의 대사를 늘렸다고 한다. 하지만 노자와 마사코는 이에 아랑곳 않고 훌륭히 잘 연기하여 오히려 코야마 타카오가 감탄했다고. 한국에서는 90년대 당시 출시된 비디오에서 손오공 역을 백순철 성우가, 타레스 역을 김한진 성우가 맡아 각각 다른 성우가 연기했지만, 2000년대에 투니버스에서 방영될 때에는 김한진 성우가 손오공과 타레스를 모두 맡아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다. 타레스의 탄생 배경에는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가 원작 드래곤볼에는 넣지 않은 설정 중 사이어인의 얼굴은 종류가 적다 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를 들은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이 오공과 똑같이 생긴 적이 있으면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하여 타레스와 오공의 아버지인 보독을 탄생시키게 된 것, 그리고 본작에서 타레스가 오공과 닮은 이유에 대한 당위성을 넣기 위해 사이어인의 하급전사는 수가 적어 얼굴이 비슷한 것이다 라는 설정을 넣었지만, 당연히 토리야마 아키라의 공식 설정은 아니고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이 넣은 설정일 뿐이다. 이름의 유래는 사이어인답게 양상추에서 유래. 각본가 코야마 타카오의 말에 따르면 나이는 36에서 37세로 오공보다 한참 많다. 이미지의 모티브는 여검극의 아사카미치요를 이미지화한 것으로, 각본가인 코야마 타카오는 노자와 마사코에게 여검극의 좌장의 분위기로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타레스의 전투력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캐릭터들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전투력 18,000인 피콜로를 가볍게 제압하고 전투력 3만인 오공에게는 약간 버거워하는 것으로 보아 이만 중후반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신정수를 먹은 후에는 파워가 급격히 상승, 개왕권 10배를 사용한 오공마저 가볍게 제압하는데, 여담으로 이 극장판이 제작될 당시의 개왕권 10배는 원작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개왕권 10배가 원작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이 극장판이 개봉된 후 8개월이 지난 312화에서 처음 나온다. 타레스의 부하들은 본작의 영화 팜플렛에 상세한 설정이 기재되어 있다. 먼저 거구인 아몬드는 견과류인 아몬드에서 이름이 유래. 원래는 흉악한 범죄자로 우주경찰기구에 붙잡혀 너츠성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타레스가 너츠성을 침공했을 때 탈옥하여 동료가 되었다고 한다. 다이즈는 콩인 대두에서 유래. 원래는 카보차성에 있는 푸킨파 왕조의 왕자였으며, 카보차성이 타레스에게 공격받자 방위군을 이끌고 타레스에게 저항, 결국 패배했으나 타레스에게 그 용맹함을 인정받아 타레스 군단에 합류했다. 카카오의 이름은 딱 들어봐도 카카오에서 유래. 이콘다 행성에서 행성 간 전쟁 때 만들어진 전투 사이보그라는 설정, 유기 생명체의 기계 장치를 결합한 사이보그로 우주의 현상금 사냥꾼이었으나 타레스 군단의 스카우트가 아닌 자원 입대하였다. 레즌과 락세이는 쌍둥이 형제로, 이름의 유래는 건포도와 땅콩에서 유래. 설정은 미지의 기술을 가졌다는 빈스인이란 종족으로 외딴 행성에서 화석 상태로 발견되어 신정수 열매의 추출물을 받아 부활했다는 설정이다. 타레스 군단이 타는 우주선도 이 쌍둥이 형제가 만들었다고. 설정상 타레스 군단도 프리저의 부하들이지만 언젠가는 프리저를 쓰러뜨리고 우주 재패를 목표로 하고 있어 프리저에게 진심으로 충성하고 있진 않다. 본작에 등장하는 신정수의 모티브는 인삼으로, 프로듀서인 모리시타 코조가 인삼을 선물받았을 때 인삼이 토양의 양분을 빨아들여 성장한다는 것에 영감을 얻어 신정수가 별의 양분을 빨아들여 성장한다는 설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신정수의 디자인은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가 담당했는데, 당시 캐릭터 외에 토리야마가 직접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 중 드래곤볼 Z의 약자인 DBG가 적혀있는 관람차도 깨알 등장하며, 한 전투에서 2번의 원기옥 사용이라는 특이한 구성도 눈에 띄는 극장판이다. 관객 동원 수는 22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8억 엔으로 흥행순위 12위를 기록하였다. 네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초사이어인이다 손오공으로 1991년 3월 9일에 개봉했다. 이번 극장판의 감독을 맡은 하시모토 미츠오는 영화 개봉 전 직속부하 4명과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지구를 덮친 슬러그 일당은 지금까지의 악역들에게 없던 스케일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악의 나메크 성인 슬러그. 이름의 유래는 민달팽이. 슬러그의 부하들은 각각 안드로메다 성운의 글자들을 쪼개어 안, 드로, 메다 성운에서 유래되었다. 슬러그는 Z의 에피소드가 아닌 무인편의 피콜로 대마왕과 유사점이 많이 보이는데, 드래곤볼로 젊음을 되찾는 소원이라던가 나메크인답지 않은 악한 성격, 손오공에게 배가 뚫리는 모습 등 무인편 피콜로 대마왕 편을 모티브로 사용한 듯 보인다. 또한 본작에서는 나메크 성인에게 휘파람 소리가 약점이라는 독특한 설정이 생겼는데, 이러한 설정은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며, 슬러그의 눈에 있는 상처 역시도 토리야마가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오바니 부는 휘파람은 작곡가인 우에시바 아즈메가 직접 부른 것으로, 당시 증언에 따르면 이 극장판을 본 아이들은 영화관에서 나올 때 오반의 휘파람을 따라 부르며 나오는 아이들이 많았었다고. 본작이 개봉할 당시 원작에서도 초사이 여인에 관한 떡밥은 뿌려져 있었지만, 초사이 여인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여서 본작의 제목에다 초사이 여인으로 어그로를 끌어 관객들의 관심을 높였다. 하지만 실제로 본작에 등장한 것은 초사이 여인이 아닌 오공이 불완전한 상태로 폭주한 유사 초사이 여인이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초사이 여인과는 다른 형태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머리가 솟구치는 것은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극장판이 개봉되고 10일 후 원작 317화에서 진짜 초사이어인이 등장하게 된다. 무인편 이후 격투신을 보여주지 않았던 치치가 본작에서는 간만에 전투신을 보여줬으며 모반의 방에는 작가의 전작인 닥터 슬럼프의 아라레 포스터와 포뮬러1 맥라렌의 포스터도 붙여져 있다. 이는 당시 슈에이사가 포뮬러1의 스폰서였기 때문에 깨알같이 넣은 것. 또한 오공과 슬러그가 1대1 대결을 펼치는 거리의 이름은 이구아나 스트리트란 이름이며 맥도날드의 로고도 찾아볼 수 있다. 관객 동원수는 36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13억엔으로 13개의 극장판 중 흥행순위 7위를 기록하였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 4개의 극장판은 90년대 당시 1992년에 대원 홈비디오가 TV 스페셜 단 혼자만의 최종 결정과 함께 총 5편의 비디오로 발매해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다. 다섯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궁극의 최강 대 최강으로 1991년 7월 20일에 개봉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프리저의 형 코우라. 이름의 유래는 동생인 프리저, 아버지인 콜드 대왕과 마찬가지로 차가운 것을 상징하는 냉각인 쿨러지만 해당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프로듀서 모리시타 코조는 자신의 고향인 시즈오카에서 밥을 먹을 때 쓰는 방언 메시데모 쿠우라라는 단어를 떠올려 이름을 쿠우라로 짓게 된다. 초사이어인이 극장판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작품이지만 이 극장판에서 손오공은 자이로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지 못하고 프리저와 싸울 때처럼 분노로 인해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는 연출을 답습하고 있다. 초사이어인으로 변한 후에 노려보는 모습이나 기합을 내지르는 모습은 원작에서 오공이 초사이어인으로 처음 변신했을 때와 비슷하게 그려졌다. 극장판은 원래 원작의 시대를 굳이 맞추지 않고 만든 작품이지만 본작은 오공이 지구에 돌아온 이후 인조인간과의 전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럴싸하게 맞아 보이기도 한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 모순점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손오공이 자이로 초사이어인으로 변하지 못하는 모습과 오반의 머리 스타일이 오공이 지구로 돌아온 후의 스타일이 아닌 나메크성에 있을 때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어서 역시 이 작품도 원작의 시간대에 자연스레 편입될 수 없는 에피소드다. 쿠우라의 부하들인 쿠우라 기갑전대는 사우저, 도레, 네이즈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름의 유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에서 유래. 이들의 출생지는 각각 행성 쿠우라 98호, 256호, 6호 출신으로 출생지의 이름이 이전에는 브랜치성, 대퍼성, 톨트성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의 별이 쿠우라에게 정복당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리더인 사우저는 기뉴 특전대의 지스와 같은 고향별 출신이며 쿠우라 기갑전대의 리더 자리를 놓고 기뉴와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 7,000개의 우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두뇌도 겸비하고 있는 것은 덤. 전투력도 기뉴보다 5만이나 더 높은 17만인데 특이하게도 쿠우라 기갑전대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은 인물은 도레다. 이미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2000년대 초 한국의 한 드래곤볼 커뮤니티에서 쿠우라를 통해 프리저의 성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당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프리저의 성별이 무엇인가로 논쟁이 벌어져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던 와중 갑자기 나타난 한 명의 유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프리저는 남자가 맞습니다. 그건 쿠우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누구도 쿠우라를 보고 프리저의 형이라고 하지 프리저의 오빠나 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프리저는 남자가 맞습니다. 이 유저의 댓글에 다들 수긍하며 토론은 잘 마무리되었다고. 관객 동원수는 39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14억엔으로 흥행순위 4위를 기록하였다. 여섯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격돌, 100억 파워의 전사들. 1992년 3월 7일에 개봉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극장판 최초로 전작의 보스가 재등장하게 되어 부활한 메탈 쿠우라와 맞서게 된다. 지금이야 메탈 쿠우라라는 이름이 정식 명칭이지만 개봉 초기에 다른 매체에서는 사이보그 쿠우라라는 이름도 사용했었다고. 본 극장판의 작화 감독을 맡았던 마에다 미노루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이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메탈 쿠우라를 그리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지만 당시에는 직접 그리기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으며 특히 메탈 쿠우라의 광택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쿠우라가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빅게테스타라는 기계 행성의 메인 컴퓨터가 쿠우라의 뇌와 결합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이 빅게테스타의 이름 유래는 커다란 괴상한 별이라는 단어에서 커다란과 별을 영어로 이름을 바꾼 것. 동생인 프리저가 나메크성에서 처음 패배하고 지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반대로 쿠우라는 지구에서 처음 패배하고 나메크성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동생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이 극장판은 국내 비디오로도 출시되었는데 앞선 극장판이었던 5기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이 극장판은 출시되었다. 그리고 90년대의 드래곤볼 Z 극장판 필름북이 국내에 출시되었을 때 이 메탈 쿠우라 편과 앞선 쿠우라 편은 정식 출간되지 못했다. 베지터가 극장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무대가 나메크성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개봉된 극장판 중 처음으로 지구를 벗어난 무대가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93년 10월 13일에 드래곤볼 Z 스페셜이라는 제목으로 TV에서 방영하여
24.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덧붙여 본작이 개봉했을 당시 원작 만화책에서는 신과 합체한 피콜로가 셀과 교전 중인 에피소드가 그려졌는데, 때문에 원작에서는 신의 자리가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작에서는 덴데가 신으로 그려져 있다. 다만 덴데가 원작 만화책에서 신이 되는 것은 7개월 후인 393화에서 다루고 있어 본의 아니게 본작에서 차기 신을 스포한 셈이 돼버린 것. 어떻게 덴데가 지구의 신으로 있는가에 대하여 각본가인 코야마 타카오는 토리야마의 2대 편집자인 콘도요우의 어드바이스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이전부터 차기 지구의 신은 덴데로 낙점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관객 동원수는 33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16억 엔으로 극장판 흥행순위 1위에 빛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 일곱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극한 배틀 3대 초사 여인으로 1992년 7월 11일에 개봉하였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게로 박사의 컴퓨터가 만들어낸 인조인간 13호. 이름의 유래는 13호라는 숫자를 가진 인조인간이 원작 만화책에서 언급이 없었고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함을 뜻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여담으로 원작 만화책에서는 18호의 대사를 통해 15호까지는 다 처분했다고 나왔으나 어차피 극장판은 원작의 세계관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없다로 보면 될 듯하다. 덧붙여 인조인간 모두를 처분했다고 했지만 인조인간 8호는 생존해 있기에 모순이라면 모순으로 볼 수 있는 대사이기도 하다. 게로 박사의 컴퓨터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이나 다른 두 인조인간을 흡수하고 최종 형태로 파워업하는 모습은 셀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전작에서 베지터가 처음으로 극장판에 데뷔했다면 본작에서는 그의 아들인 트랭크스가 처음으로 극장판 데뷔를 완수. 인조인간 17호와 18호, 게로 박사도 본작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지만 프롤로그에서 나온 것뿐이라 비중 자체는 없다. 토리야마 아키라가 14호와 15호를 처음 디자인했을 때 원래 둘의 이름은 서로 반대였으나 스토리 전개 등의 이유로 지금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극장판 개봉 당시 이들은 16호처럼 무형에서 제작된 인조인간인지 17호나 18호처럼 인간을 기초로 하여 제작된 인조인간이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토리야마 아키라의 감수 아래 게로 박사가 무형에서부터 만든 인조인간이라는 설정이 명확하게 붙었다. 그리고 본작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슈퍼 13호에게 중요 부위를 공격당하는 손오공으로 영상을 멈춰본다면 알이 깨지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아마 이 세계관에서의 손오천은 존재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객 동원수는 40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15억 엔으로 전작의 뒤를 이어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하였다. 여덟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불타올라라 열전 초격전으로 1993년 3월 6일에 개봉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오공에게 비정상적인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이어인 브로리. 브로리의 캐릭터를 만든 각본가 코야마 타카오는 원작에서 완전체 셀에게 대적했던 미래 트랭크스의 초사이어인 원 3단계 형태에서 강한 영감을 받아 강력하고 위협적인 사이어인 빌런을 떠올려 브로리가 만들어졌다. 브로리의 각성 형태가 이렇게 근육질이 된 것에는 트랭크스의 해당 형태에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 사이어인답게 이름의 유래는 야채인 브로콜리에서 유래되었고 그의 아버지인 파라가스 역시 아스파라거스에서 유래되었다. 코야마 타카오의 말에 따르면 파라가스의 나이는 40대 후반. 파라가스의 전투력 자체는 처음부터 딱히 설정해두지 않았다고 하며 작중에서 보여준 모습대로 전사의 파워를 컨트롤하는 과학자 포지션이라고,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는 1995년 10월에 한 인터뷰에서 극장판 캐릭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있냐는 질문에 변신 후에 자넨바와 브로리를 뽑았는데 2003년 북미 소년점프와의 인터뷰에서 무천도사, 베지터, 브로리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브로리가 어떤 캐릭터인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2018년에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의 코멘트에서 과거 자신이 디자인만 그렸던 브로리에 대해 깜빡 잊고 있었던 캐릭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의 토리야마는 브로리가 다른 사이어인들과 달리 사이어인의 전투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하길, 해당 전투복은 프리저군의 표준 장비이기 때문에 브로리는 프리저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전투복을 입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브로리는 극장판 제작진에게 유독 사랑받은 캐릭터로 본작 이외에도 2번이나 더 등장하였으며, 특히 그를 탄생시킨 각본가 코야마 타카오는 그 어떤 드래곤볼 캐릭터보다도 브로리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다. 코야마는 브로리의 강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TV 애니메이션을 포함해 브로리보다 강한 적은 없습니다. 50 일행이 빈틈을 노려 승리하였지만 전공법으로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50만으로는 절대 브로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프로듀서인 모리시타 코조도 어쨌든 최강의 사이어인이니까요 라고 말하며 코야마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다고. 훗날 드래곤볼 Z의 신극장판 신과신을 감상한 코야마는 비루스에 관한 감상평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비루스와 브로리의 실력차는 비루스 쪽이 압도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매우 강하고 엄청난 차이가 느껴진다. 하지만 캐릭터의 첫인상은 브로리 쪽이 훨씬 무섭고 강렬했다라며 여전히 브로리에 관한 애정이 담긴 코멘트를 남겼다. 그리고 본작은 드래곤볼 극장판 최초로 러닝타임 70분의 장편작이다.
관객 동원 수는 35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13억 7천만 엔으로 흥행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아홉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은하가 아슬아슬 압도적으로 강한 녀석. 1993년 7월 10일에 개봉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개왕들에 의해 은하 끝에 봉인당했다가 북쪽 개왕이 셀의 자폭으로 인해 죽으면서 봉인이 풀려나게 된 보자크. 작중 시기는 셀과의 싸움 이후이기 때문에 손오공은 이미 죽고 없어 셀 편의 주역이었던 손오반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기도 하다. 오공의 부재 때문인지 늘 피콜로의 옷만을 주로 입었던 손오반이 오공과 같은 도복을 입은 것이 눈에 띄는 점, 거기다 셀편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어린 오반의 초사이어인트를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었던 작품이다. 보자크와 그의 부하들은 헤라라는 별의 마지막 생존자들로 그들의 의상은 해적통의 디자인으로 통일되었으며 바지와 몸에 걸친 장식들도 통일성을 보여준다. 토리야마 아키라가 디자인한 보자크에 대해 본작의 작화를 담당했던 야마무로 타다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극찬하였다. 처음에 토리야마 선생님께 디자인 러프를 보낸 뒤에 토리야마 선생님으로부터 컬러 원고를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다. 내가 보낸 것과 디자인이 크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자크 일당의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의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해적풍의 의상으로 바뀔 줄은 몰랐다. 게다가 디자인에 규칙이 있고 같은 디자인의 벨트나 부츠로 공통점을 만들어서 보자크 일당의 생김새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들이 한눈에 봐도 일당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했다. 보자크와 그의 부하들의 이름 유래는 비도, 잔악, 극악, 방향무인의 무인에서 유래되었고 수장인 보자크는 방향무인의 방약에서 유래되었다. 덧붙이자면 본작에서 장갸와 고코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으며 비도와 부지는 보자크가 둘의 이름을 직접 불렀기에 이름이 언급되었다. 3기 극장판 이후로 야무치와 천진반이 오랜만에 등장하였으나 둘이 합쳐 10초도 안 돼서 보자크 일당들에게 털린다. 그리고 미스터 사탄의 극장판 데뷔도 본작에서 실현, 오반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었기에 엔딩에서는 오반의 성장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기도 했다. 관객 동원수는 33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13억 1천만 엔으로 흥행순위 6위를 기록했다. 열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위험한 두 사람, 초전사는 잠들지 않는다로 1994년 3월 12일에 개봉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부활한 브로리로 코우라에 이어 극장판 보스들 가운데 재등장하게 되었다. 작중 시기는 8기 극장판으로부터 7년 후라는 설정이며 브로리에게도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브로리의 초사이어인의 형태가 8기와는 다르게 다른 초사이어인들처럼 노란색 머리로 그려졌다. 두 번째로는 브로리의 대사가 거의 카카로트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 이 때문에 손오천을 처음 만났을 때 카카로트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본명을 모르는 손오천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본작은 지금까지 개봉된 드래곤볼 극장판에 있어 신생 드래곤볼을 어필한다는 의미로 주연도 오천, 트랭크스, 비델, 고등학생이 된 손오반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다. 덕분에 그동안 나왔던 레귤러 캐릭터들의 등장이 전무하지만 극장판에서 꾸준히 개그내온 크리링은 잘리지 않고 등장. 크리링이 피콜로의 옷을 입고 있는 진귀한 장면도 볼 수 있다. 오공은 최후반부에 잠깐 환상이라는 불분명한 형태로 등장했으며 피콜로도 오반의 착각으로 인한 환영의 개념으로 잠시 얼굴을 비췄을 뿐 실상은 크리링이었기에 피콜로가 진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제목의 위험한 두 사람은 오천과 트랭크스를 가리킨 것이며 초전사는 브로리를 지칭한 것이라고 한다. 덧붙이자면 드래곤볼 Z 내에서도 미래 트랭크스와 현재의 트랭크스 양쪽 모두를 전부 상대해본 적 캐릭터는 브로리가 유일하다. 오천과 트랭크스라는 두 잼민이 듀오를 주역으로 쓴 만큼 아이다운 연출이 특히 많이 나오며 오줌을 이용한 개그신도 나와 진지한 적과의 싸움에 있어 가벼운 느낌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본작의 또 다른 포인트. 그리고 아주 짧은 장면이기는 하지만 오천이 드래곤볼로 소원을 빌었을 때를 상상하는 장면에서 닥터 슬럼프의 주인공 아라레와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의 오노케 토리보또 카메오로 깜짝 등장한다. 또한 본작의 배경이 되는 나타네 마을과 그 마을에서 등장하는 어린 소녀 코코의 이름은 필리핀 음식인 나타데 코코에서 유래되었다. 오반이 파란색 도복을 입고 싸우는 것도 본작의 특이점 중 하나로 원작에서 오반의 파란색 도복은 하이스쿨 편 초반부 비델과의 수련 장면에서만 입었던 옷이다. 관객 동원수는 37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14억 5천만 엔으로 흥행순위 3위를 기록하였다. 열한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초전사 격파, 승리하는 건 나다로 1994년 7월 9일에 개봉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또 브로리지만 브로리는 전작에서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브로리의 클론이 배양액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바이오 브로리가 등장한다. 브로리는 벌써 극장판의 보스로 3번이나 출연하였는데 극장판 제작진들은 손오공 부자와 브로리의 대결을 브로리가 등장하는 극장판의 메인 테마로 잡았기에 이번에 손오반이 등장하게 된다면 오천의 비중이 옅어지고 잡아놓은 컨셉도 무의미해지므로
지금껏 극장판에서 꾸준히 등장해온 오반이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게 된다. 덧붙여 손오공도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중 내도록 등장이 없다가 마지막 부분에서야 잠깐 나와 개그를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 또한 7기에서 얼굴만 비쳤던 18호가 주역으로 데뷔한 작품이기도 하며 그녀의 딸인 마론도 극장판에서 처음으로 등장. 더욱이 오반을 제치고 1기부터 꾸준히 개근한 크리링은 지금까지의 극장판에서 개그용으로만 소비되었던 것과는 달리 라스트 씬에서 두 잼민이들과 함께 피니시를 담당하게 되어 크리링 팬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작품이기도 하다. 덧붙여 본작에서는 다른 여자를 얻고 좋아하는 크리링을 보고 괜한 심통을 부리는 18호의 질투 장면도 볼 수 있다. 본작의 캐릭터 중 한 명인 자가바타 남작의 이름 유래는 감자버터구이에서 유래. 극장판의 엔딩에서는 원작이나 TVA에서 볼 수 없었던 오천과 트랭크스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엔딩이 준비되어 오천이 태어났을 때나 어린 오천과 놀아주는 오반이라던가 베지터가 트랭크스를 돌보는 장면 등도 수록되어 있다. 최근 출시된 드래곤볼 Z 스파킹 제로에서 Z의 구극장판 보스들은 모두 참전했지만 오직 바이오 브로리만은 유일하게 참전하지 못한 굴욕을 선보였다. 관객 동원수는 28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11억 2천만 엔으로 흥행순위 9위를 기록하였다. 열두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부활한 퓨전, 오공과 베지터로 1995년 3월 4일에 개봉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은 악의 기운이 도깨비에게 덮여 탄생한 자넨바. 이름의 유래는 사악한 연파의 줄임말이며 작화 감독인 야마무로는 자신이 디자인한 자넨바를 토리야마에게 보냈을 때 토리야마는 야마무로가 보내온 디자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해 큰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사용하게 해줬다고. 덧붙여 원작자인 토리야마는 변신 후에 자넨바를 특히 마음에 들어했다고 하며 전투 장면에서도 움직임이 생동감 있어 좋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오공과 베지터가 퓨전하여 탄생한 캐릭터인 오지터는 베지트보다 뒤늦게 등장한 오공과 베지터의 합체 형태이다. 원작에서 오공과 베지터는 어째서 퓨전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토리야마는 이미 극장판에서 두 사람이 퓨전을 했다 라고 답변하여 이러한 이유로 원작에서 포타라 합체 형태인 베지트가 등장하게 된 것, 따라서 이 극장판은 원작의 설정에 영향을 끼친 작품이기도 하다. 퓨전 합체 형태이기 때문에 오지터의 복장은 오천크스와 마찬가지로 메타몰 성인의 복장을 입고 있으며 GT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초사이어인포 형태로 재등장하였고 23년 후인 신극장판 슈퍼 브로리에서도 초사이어인 블루 형태로 재등장하게 된다. 추정 전투력 수치는 25억 이상이라고 V점프에 기재되어 있으나 당연하지만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의 오피셜은 아니다. 극장판 제작진들은 본작의 팸플릿의 화려한 기사들과 함께 퓨전, 프리저, 파이크안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하였다고 한다. 지역에 문이 열려 많은 악당 캐릭터들이 살아나 모습을 드러내는데 본작의 포스터에는 분명 코우라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작품 내에서 코우라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후일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이 만든 GT에서 비슷한 에피소드를 다룬 부분에서는 코우라가 당당히 화면에 비치기도 했다. 또한 본작에서는 드래곤볼의 악당뿐만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드라큘라 백작, 히틀러를 닮은 독재자 등도 되살아났는데 서구권에서는 나치 독일에 대한 것이 금기시되기에 유럽에서는 해당 장면이 DVD에서 잘리거나 아예 극장판 개봉해서 잘리는 등의 일도 있었다고. 관객 동원수는 32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12억 7천만 엔으로 흥행순위 8위를 기록하였다. 열세 번째 극장판의 제목은 용권 폭발, 오공이 안 하면 누가 하랴. 1995년 7월 15일에 개봉한 드래곤볼 Z 구극장판 최후의 작품이다. 본작의 빌런은 거대한 괴수와도 같은 환마인 힐데건. 이름의 유래는 기획 스텝 중 한 사람인 히루타 세이이치가 놀라는 모습에서 착안되어 그의 성씨와 의성어인 간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본의 드래곤볼 Z 극장판 공식 사이트에서 힐데건은 최후의 구극장판 보스임에도 불구하고 전작의 자넨바에 밀려 극장판 보스들 중 강함 순위가 2위로 책정되었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자넨바는 초사이어인 3 50을 압도하였으나 힐데건은 초사이어인 3 50에게 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연 캐릭터 중 한 명인 타피온의 이름은 타피오카에서 그의 동생인 미노시아는 야자열매에서 유래되었다. 이번 극장판은 95년 6월에 원작 드래곤볼이 완결난 후 개봉된 작품으로 작중 시기는 마인부호와의 사투가 끝난 후를 다루고 있다. 극장판의 예고편에서는 오반, 오천, 트랭크스, 베지터, 퓨전이다 라고 외치는 손오공의 대사가 있었다고 하며 초기에 배포된 포스터에서도 이번엔 오공과 오반이 퓨전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적어도 본작의 기획 단계에서 퓨전을 다시 한번 써먹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퓨전의 형태는 결국 오천크스밖에 나오지 않았다. 또한 본작에서 힐데건과의 최종 결전은 원작 드래곤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가지에서 거대한 적과의 결전이라는 이례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초반부의 타피온이 부활할 당시 분명히 덴데에 의해 업그레이드된 신령임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고 사라지는 것은 본작의 오류 중 하나. 관객 동원수는 240만 명, 영화 배급 수익은 8억 5천만 엔으로
흥행순위 11위를 기록하며 드래곤볼 Z의 극장판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명맥이 끊긴 드래곤볼 Z 극장판 시리즈는 18년 후인 2013년 신과 신을 기점으로 새로이 부활하여 계속되고 있다. 자, 드래곤볼 Z 극장판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